옛날 옛적 산골의 작은 마을에 칠봉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은 힘 때문만이 아니라 어리숙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칠봉이는 소 한 마리를 어깨에 들 수 있지만 10가지도 제대로 못 센다니까. 그러나 칠봉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감자를 키우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그의 감자는 커다란 수박만 했고 속살은 솜처럼 부드러웠으며 한 입만 먹어도 감동의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어느 날 칠봉이 막 거대한 감자를 뽑아 올렸을 때 숲속에서 갑자기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도둑이다. 도둑이야. 칠봉은 깜짝 놀라 감자를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숲속에서 여자의 비명이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칠봉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소에 올라타고 숲속으로 돌진했습니다. 마치 영웅처럼 용감하게 보였지만 사실 그는 감자 외에는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숲속은 어두컴컴했고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칠봉은 깊숙이 들어가자 나무 사이에서 한 무리의 도둑들이 한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도둑들은 비웃으며 그녀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흐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너 같은 귀한 여자가 왜 이 숲속에서 혼자 다니겠어? 칠봉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등에 맨 감자 자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저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도둑들이 깜짝 놀라 칠봉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농부 녀석이잖아. 감자나 캐지 왜 참견이야? 그러나 칠봉은 이미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껏 감자 자루를 휘둘렀습니다. 이거나 먹어라. 퍽! 커다란 감자가 한 도둑의 얼굴에 날아가 박혔습니다. 도둑은 으악! 하고 소리치며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도둑들은 경악한 얼굴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감자로 사람을 쓰러뜨렸다고? 남은 도둑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칠봉은 한 손으로 감자 자루를 휘두르고 다른 손으로 소의 고삐를 잡으며 위협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덤빌래? 아니면 도망갈래? 도둑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결국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이제 숲속에는 칠봉과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칠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마치 별빛처럼 빛났습니다. 당신은 제 은인이에요. 그녀는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칠봉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감자를 던졌을 뿐인데. 여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설인이에요. 저는 나쁜 놈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칠봉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은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입술은 탐스러운 붉은색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말을 잊어버린 칠봉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구한 여인이 바로 이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도적단 흑풍체의 두목이라는 사실을. 설이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사실 그녀는 악명 높은 도적단 흑풍체의 두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천녀살성, 즉 하늘에서 내려온 살수라 불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칠봉에게 공격받았던 도둑들은 사실 설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배신하고 새로운 두목을 세우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칠봉의 등장으로 실패하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설인은 몰래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놈들,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칠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순진하고 어리숙해 보였지만 방금 전에 보여준 힘은
가히 괴물과도 같았습니다. 한 손으로 감자를 던져 사람을 기절시키고 아무렇지 않게 소를 타고 돌진하는 모습. 이 녀석 바보 같지만 힘만큼은 맹수와 다름없군. 잘만 이용하면 쓸모가 있겠어.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순진한 눈빛을 띠고 나직이 말했다. 칠봉님,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칠봉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눈앞에서 애절한 얼굴로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집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잠잘 곳은 있어. 서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칠봉이 알아채지 못한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서린이 마을에 온 후 조용하던 칠봉의 마을은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하나하나 들어주었고 특히 부당하게 빼앗긴 돈과 곡식을 되찾아주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도둑처럼 조용히 서린이 사라졌다가 이튿날이면 마치 기적처럼 잃어버린 돈과 곡식을 되찾아오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억울하게 착취당해왔고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싸워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서리는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간단한 자기방어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그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으면 계속 빼앗기고 당하기만 할 겁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녀의 가르침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칠봉은 점점 더 서린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 같았고 그녀가 웃을 때마다 마을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서린이는 매일 밤 어디로 가는 거지? 칠봉은 여러 번 그녀를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매번 서린은 신기하게도 그의 눈을 피해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저 혹시 밤에 산책하는 걸 좋아하나? 라고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긴박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말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먼지가 휘날렸습니다.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말을 타고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뭐야? 군인들이 왜 여기 온 거지?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흑풍채, 두목, 서린을 잡아라.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칠봉도 깜짝 놀라 서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살며시 입고 있던 겸손한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도둑의 옷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내가 도둑이다. 그게 어쨌다고? 순간 마을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랑했던 서린이 바로 악명 높은 도둑 두목이었다니. 칠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한 손으로 허리에 꽂혀 있는 단도를 천천히 뽑아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칠봉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분명했다. 그는 서린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가 도둑이라는 사실도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다. 절대로 그녀를 잃을 수 없어. 안 돼. 서린이를 데려가려면 나부터 넘어야 할 거야. 칠봉은 거대한 몸을 앞으로 내밀며 서린을 보호하듯 군인들 앞을 가로막았다. 군사들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뭐야, 이놈은 그냥 힘만 센 촌놈이잖아. 그러나 칠봉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단단히 버텼다. 서린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 순간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린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빼앗긴 돈을 되찾아 주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지킬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가 없었다면 마을은 지금도 계속 고통받고 있었을 것이다. 침묵을 깨고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도둑이긴 하지만 좋은 도둑이야. 순간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나둘씩 모두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맞아. 서린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 서린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착취당했을 거야. 우리는 그녀를 버릴 수 없어. 사람들은 점점 더 크게 외쳤다. 우리가 서린을 지키자. 서린을 보호하자. 군사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둑 두목을 보호하고 있다니. 지휘관이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명령을 철회한다. 물러난다. 그렇게 군사들은 마을을 떠났다. 서린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의 증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칠봉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땀과 흙으로 더러워졌지만 여전히 그녀를 지키려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바보 같은 남자가 내 마음을 흔들고 있어. 서린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도둑의 삶을 살지 않기로. 하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칠봉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감자 농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었다. 집 없는 이들, 억울하게 도망쳐야 했던 이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누구든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의 농장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이야기가 점점 더 널리 퍼졌다. 들어봤어. 산속에 감자 농장이 있는데 거기 감자를 먹으면 힘이 강해진다더군. 맞아. 그리고 거기 주인이 옛날에 도둑 두목이었다는데 지금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지? 그럼 그 감자를 먹으면 나도 강해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감자 도적 서린의 전설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 감자를 먹으면 칠봉처럼 강해지고 서린처럼 영리해진다. 그곳의 감자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되어갔다. 그렇다면 칠봉과 서린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들은 매일 아침 해가 뜨면 함께 감자를 심고 돌보고 수확했다. 서린아, 이 감자 좀 봐. 우리 감자가 세상에서 제일 크지 않냐? 응, 내가 매일 정성 들여 키우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크기만 크면 뭐해? 맛이 중요하지. 에이, 내 감자는 맛도 최고라고. 그리고 해가 지면 서린은 칠봉에게 무술을 가르쳤다. 그녀는 여전히 싸움 실력이 뛰어났고 칠봉은 힘은 세지만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자, 다시 한번 주먹을 이렇게 뻗어야지. 우와, 서린아, 너무 세게 때리지 마. 아프다니까. 그러나 둘은 언제나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그들은 여전히 나쁜 관리들을 찾아가 정의로운 강탈을 하기도 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왔다. 칠봉아, 서린아, 관리들이 또 세금을 올렸어. 우리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칠봉과 서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가볼까? 좋지. 정의의 감자 도둑 출동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밤을 가르며 사라졌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운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그들이 믿는 정의였다. 이야기의 끝은 단순하다. 칠봉과 서린은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 낮에는 감자를 키우고 밤에는 무술을 연마하며 그리고 때때로 탐과 놀이들을 혼내주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균형 아니겠는가? 그게 바로 공평한 세상이다.